나는 한동안 강가를 지키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풍경이 늘 비슷해 보였지만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매번 달랐죠. 숨을 죽인 채 발자국 소리까지 삼키려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마음을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그게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었고 그 역할에 어긋나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일지 모릅니다. 내 시선은 늘 강 건너보다는 발밑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물가에 놓인 돌멩이, 풀잎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 신발 밑창에 밟히는 자갈의 감촉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진정시키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히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물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숨까지 무거워지던 어느 날 강가에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던 아이였죠. 나는 그저 정해진 자리를 지키며 그 아이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소녀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내 쪽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손을 들어 보였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표시라는 걸 모를 수 없었지만 나는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등에 달라붙은 듯한 그 아이의 시선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보고를 마치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후로 다른 얼굴들은 하나둘 흐릿해졌는데도 그 소녀의 눈빛만큼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또렷해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내 기억 속에서만 자라나는 그림자처럼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그 소녀가 그저 어쩌다 스쳐 지나간 불쌍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훗날 내 삶을 다시 뒤집어 놓을 열쇠가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보고서들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강가 근무에서 물러난 뒤 나는 장마당 인근의 작은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지만 비가 스며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새벽부터 사람들 발걸음이 오가고 흥정 소리가 뒤섞이는 곳이라면 적어도 내 마음속 소음은 덜 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량을 조금 되팔기도 하고 자잘한 심부름을 해주며 그럭저럭 버티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누가 보기에는 평범하고 조용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쪽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문득 멍하니 있다 보면 귓가로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스며드는 듯 했고 물안개 속에서 손을 들던 소녀 얼굴이 불쑥 떠올랐죠. 그런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장마당과 강가 사이 어딘가에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돌이 철썩 부딪히는 소리처럼 분명한데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상한 목소리였어요.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해버려 나는 한참 동안 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변만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물건만 챙길 뿐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한 남자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 강가 쪽 잘 아는 사람이지?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장사나 조금 도울 뿐입니다. 그 남자는 내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너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밀려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손 안에 쥐어줬어요. 종이를 펴본 순간 숨이 걸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은 내가 한동안 잊으려 애쓴 바로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소녀의 이름. 강가의 물안개 속에서 떨리던 입술로 내 쪽을 향해 손을 들던 그 아이의 이름이 빼곡한 글씨들 사이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짧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 할 거요. 다만 길을 잘못 택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애써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강가 근무를 떠난 뒤로 나는 어떤 선택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남자는 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멀어져 가는 뒤통수를 바라보며 나는 종이 쪽지에 적힌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했지만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고 대신 물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다가 동이 트기 직전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그 강가로 가보겠다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다시 강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가는 게 아니었어요. 종이 쪽지에 적힌 장소, 그곳에 정말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안개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 소녀였습니다. 예전보다 키가 조금 자란 듯 했지만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그대로였죠. 나는 멀찍이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할까? 그때 소녀가 나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와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오빠가 당신에게 전화라고 했어요. 봉투를 열자 손글씨가 빼곡한 편지가 나왔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받고 있다면 내 동생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편지를 읽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오빠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써 있었죠. 당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압니다.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요. 그래도 당신 눈빛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제 동생을 부탁합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 아이를 당신이 대신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외면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동시에 얼마나 따뜻한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오빠처럼 믿어보려고요. 당신이 우릴 외면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순간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다시 자라나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용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죠.
하늘에서 석양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물 위로 황금빛이 일렁이고 우리 둘 사이에는 오래된 죄책감 대신 새로운 연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내 곁에 돌아온 것 같았죠. 소녀와의 만남 이후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으로 나가는 골목 입구에 모르는 얼굴들이 서성거렸고 내 방이 있는 건물 앞에서 담배만 피우다 사라지는 남자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람의 시선이라는 건 숨기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법입니다. 내 등 뒤에 누군가의 눈길이 따라붙는다는 감각이 자꾸만 파고들었어요. 나는 일부러 장보는 시간을 바꾸고 돌아오는 길도 돌려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든 골목 끝에서는 늘 비슷한 실루엣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더 불안한 건 소녀 주변에도 같은 기척이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 근처에서 낯선 남자들이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소녀에게 조심하라는 쪽지를 전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 내가 강가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눈동자들이라고 느껴졌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밤의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바깥 소리가 적당히 잦아들 무렵 내 기억 속에서 강물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안해져서 창가에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니 건물 맞은편 골목 어귀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이었습니다. 물가에 서 있던 소녀와 닮은 어깨선, 익숙한 자세, 그리고 내 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던 손의 궤적. 그 순간 내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꾸 강 쪽 생각나지? 나도 그래. 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를 예전에 함께 근무하던 순찰 인원의 얼굴이 서 있었어요. 늘 말수 적고 담담하던 사람이었죠.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그는 창밖을 슬쩍 내다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아직도 그쪽만 쳐다보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을 때 아까 보였던 실루엣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러나 빈 골목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내 가슴에는 또렷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요. 순찰 인원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구나 하는 막연한 확신이 생겼죠. 과거를 덮어두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 안에서 또렷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어요. 곧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걸. 머릿속에서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소녀와의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강가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녀 주변을 순찰대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소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앞에 선 사람은 바로 나와 함께 근무하던 그 순찰 인원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믿었던 사람이, 지켜주겠다던 그 사람이 소녀를 넘긴 겁니다. 그가 나를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죠.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호한 결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방이 포위된 겁니다. 순찰대원들이 하나둘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나는 소녀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벗어날 수 없었죠. 소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찰 인원이 내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넌 여기서 본 거 없어. 알겠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적어도 너까지 끌려가진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숨조차 쉬기 어려웠죠. 또다시 외면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소녀를 끌고 가는 순찰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죠. 내 팔을 붙잡던 손이 풀렸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으려 했던 모든 것, 다시 시작하려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빠의 편지, 소녀의 미소, 그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강물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냐고, 내가 누굴 지킬 수 있었겠냐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손바닥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력했어요. 그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강물 흐르는 소리처럼 들렸죠. 나는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체념한 눈빛, 떨리는 입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도망칠 핑계만 찾고 있었다는 걸.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들로 나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왔다는 걸.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녀의 오빠가 남긴 편지, 그 안에 적힌 믿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소녀가 마지막까지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것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다시 어두운 골목을 걸었죠. 순찰 인원이 머물던 곳으로 향했어요.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설득해야 했죠.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너 왜 여기 왔어? 나는 빗물로 흠뻑 젖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녀를 풀어줘. 제발.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내일 아침이면 더 멀리 보내질 거야.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든 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때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뭐든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올 줄 알았거든. 알고 보니 그날 밤의 체포는 가짜였습니다. 소녀를 감시하던 진짜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죠. 순찰 인원은 오히려 소녀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너를 시험한 거야. 내가 정말로 소녀를 구하려 움직일지 아니면 또 외면할지.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를 도우려 했다는 걸. 다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는 옷 안쪽에서 낡은 지도를 꺼냈어요. 준비는 다 해뒀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내일 새벽 진짜 순찰대가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해.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보다 먼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러 가는 게 아니라 구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기 전 우리는 소녀를 숨겨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순찰 인원이 앞장섰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어두운 길을 걸었죠. 낡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는 다가가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진짜야. 우리 함께 가자.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순찰 인원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피해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게 분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한 거야? 내가 묻자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처음 소녀를 외면한 그날부터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거든.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까.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대충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계속 지켜봤지. 누구를 팔아넘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외면한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끝까지 나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도망친 방향과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내 쪽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는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도 저도 아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돌아와 주기만 바랐을 뿐이에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곳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토록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순찰 인원이 우리 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로를 탓하기에는 모두가 지쳐 있어. 누구 하나 온전히 옳지도 그르지도 않아. 이제 필요한 건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는 선택 하나뿐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나와 소녀, 그리고 순찰 인원. 누구 하나 완전히 깨끗하지도 누구 하나 완전히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두려움과 선택이 겹쳐져 지금 이 자리에 셋이 함께 서 있는 것이었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뭔가 하나쯤은 제대로 선택해야 할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또 돌아서면 난 진짜로 사라져 버릴 것 같거든. 순찰 인원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녀는 그 말에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강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위로 새길 하나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순찰 인원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동이 트기 전에 건너야 해. 나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랍도록 차갑고 가벼웠어요. 하지만 떨림 대신 묵직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말하자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로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경계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순찰 인원이 내 어깨를 강하게 밀어 강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오늘은 내가 남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묘하게도 안도감이 배어 있었죠. 뭐라고? 같이 가야지. 내가 외치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는 남아서 길을 열어줘야 해. 그게 내 몫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가 주변에서 익숙한 구호들이 섞인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갈대 사이를 훑고 지나갔어요. 순찰 인원이 다시 말했죠. 기억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란다. 과거에만 묶여있지 말라는 뜻이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소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물을 향해 발을 내디뎠어요.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택한 선택의 발걸음이었죠. 뒤에서 순찰 인원이 누군가와 크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불빛이 우리 등을 훑고 지나갔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흐름은 거셌지만 소녀의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물결을 건너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안개 속에서 떨리던 소녀의 손짓,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던 내 모습, 오빠의 편지, 그리고 말없이 길을 열어준 순찰 인원의 눈빛까지 모든 장면이 뒤섞여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죠. 강 건너편에 닿았을 때 소녀가 말했어요. 오빠는 결국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통해 건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내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믿어보기로 했어요. 오빠가 믿었던 사람을 저도 한번 믿어보기로요. 그 말 속에서 나는 조금 늦게 찾아온 또 다른 종류의 구원을 느꼈습니다. 나는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적어도 혼자 두지는 않겠다. 내가 외면한 사람들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너만큼은 끝까지 지켜볼 거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됐어요. 저는 그거면 돼요. 오빠가 믿었던 사람을 저도 믿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이미 충분하니까요. 뒤를 돌아봐도 강 너머 풍경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와 거리, 기억이 뒤섞여 선명한 형체를 가려버리고 있었죠.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끝까지 우리 뒤를 따라와 길을 열어주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햇빛이 안개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걸음을 옮겼죠. 뒤에서 들려오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앞에는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 이제는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가 강가에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자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약속이 되었습니다.